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며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까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장관 등에 대해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이번 달로 끝나가지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시효가 더 남아있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흘째인 오늘 새벽 현장에서 세 번째 매몰 작업자가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너진 철골 구조물 접합 부위의 불량 시공 가능성 등이 사고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4명이 매몰된 도서관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새벽 1시쯤 현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구조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무너진 잔해 속에서 심정지 상태인 작업자를 구조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인 이 작업자는 하도급 업체 소속 철근공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는 모두 4명. 이날까지 3명이 발견됐지만 모두 숨졌고 아직 찾지 못한 작업자는 1명입니다. 앞서 추가 붕괴 우려로 한때 수색 작업을 멈췄던 소방당국은 현장 안정화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색에 돌입했지만 무너진 콘크리트가 차츰 굳어가는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을 두고는 불량 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무너진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접합부의 연결 시공이 부실해 콘크리트 타설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기둥의 연결부 쪽 이쪽이 아마 견디지 못해서 현재 전체적인 붕괴로 한 거 아니냐. 볼트라든지 용접에 의해서 용접을 현재 연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힘을 못 받겠죠. 한편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시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남은 매몰자 1명의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도 세종에서 업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재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에서는 일부 종편 채널의 편향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잇따르는 정보 유출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특히 국민 대부분이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전 국민이 3,400 몇십만 명이라더라.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다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과징금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단에 내려가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방송 정상화 내용이 빠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종편 채널의 편향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업무에 안 들어갑니까? 제허가 이제 재승인 그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이 대통령은 과기부 업무보고에선 전 정권에서 삭감된 연구개발 투자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매년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폭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주택이 무너져 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피라민 텐트촌이 대거 침수되는 피해도 있었는데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전쟁과 봉쇄를 지속한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피라민 텐트촌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태풍 바이런이 가자 지구에 상륙해 많은 비를 뿌리면서 물난리가 난 겁니다. 물이 텐트 안으로 들이닥쳐 이불과 가재 도구 등이 모두 젖었습니다. المياه قاحشت كل الخيم اللي كانت في هنا خيمة أخذتها والوضع صعب جدا كبار السن نازحين مرضى داخل هذه المخيم. 가자 지구 북부에서는 갑자기 내린 비에 주택이 붕괴해 6명이 숨졌습니다. قمنا على صوت زي انفجار فطلعنا لقينا بيت جيراننا كان متهاوم من شدة القصف وشدة الرياح والأمطار تم سقوطه بالكام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민방위대는 지난 11일부터 호우 피해가 발생해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저체온증으로 숨진 어린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옥 15채도 붕괴했습니다. 민방위대는 텐트 2만 7천 개 이상이 침수되거나 강풍에 부서졌다며 모두 25만 명이 비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과 봉쇄를 계속해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했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인도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구호기관들이 비효율적이고 하마스에 의한 물자 절도를 막지 못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강수 지속 시간이 길겠고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15cm 이상, 경기와 충북에 10cm, 서울과 전북, 경북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설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보강이 필요합니다.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대설 예보 시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물도록 합니다. 자동차 이동 시 스노체인 삽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준비합니다. 대설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